여기에 있었던 무슨 본부 같은 게 있습니까? 무슨 네트워크 뭐 이 그거는 이제 사무실에? 오늘 보도한 거는 네. 강남하락 말고 네. 양재동에도 뭔가 있었다는 얘기는 양재동이 대선 또 있어? 때부터 있었어요. 대선 사무실이? 때부터 건진법사가 뭐 거기 있었던 거 아니냐 해서 네. 양재동 사무실에 무슨 서희건설 뭐 몇 층에 있었다 해가지고 서희건설 몇 그때 당시에 층에? 뭐 더팩트나 뭐 세계일보나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고 끝났어요. 이 사람은 그냥 캠프에서 뭐 내쫓고 우리 캠프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하고 선을 그었는데 네. 네트워크 본부란 거잖아요. 그때 그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뭐 총괄지원 본부인가인데 그 밑에 있는 게 있었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 빌딩 11층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멤버들이 그럼 어디 있었던 사람들이냐? 공식 캠프가 생기기 전에 양재동에 있었다는 거죠. 양재동에. 근데 오늘 또 뭐 얘기 들어보니까 화랑의 동생, 건물주 남매 동생도 양재동을 좀 드나들었다는 거고. 이게 왜냐면 건물주 동생은 당선 이후에 당선인 비서실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누나는 뭐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자문위원이 되고 예. 건물주 남매가 뭔가를 다 받은 거잖아요. 근데 예. 이 남매 중에 동생도 양재동 사무실에 좀 드나들었는데 이제 그게 왜 그때 유명해졌냐면 무속인 건진법사가 뭐 보니까 뭐 스님도 아닌 것 같고 무속인 이분이 대합 빌딩 안에서 네트워크 본부에서 활동한 게 영상에 잡혔잖아요. 그때. 맞아요. 영상에 잡히고 그때 후보의 등을 굉장히 두드립니다. 시끄러웠어요. 후보의 등을 두드립니다. 그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 한마디, 직원 한마디 캠프 사람도 아무도 못하는데 후보의 등을 이렇게 툭툭 칩니다. 근데 그 영상 때문에 이제 화제가 됐던 거였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원래 공식 캠프가 생기기 전에 어디 있었냐라고 하면은 양재동에 있었다고 우리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철우 교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강남 하랑보다 오히려 더 고정적인 사무실은 양재동이었어. 난 그렇게 들었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언론에 났던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 조직본부장으로 소개가 되지 않았어요? 조직본부. 예, 조직본부장으로 그분이 등을 툭툭 쳤는 직능본부, 직능본부인가. 조직본부장으로 제가 그게 이제 기억을 하고 이겁니다. 있거든요. 저는 사실 어떤 의심을 하냐면 예. 그 건진법사가 있었다는 네트워크 본부란 게 정말 공식 직제에 있었나 그 의심스러워요. 공식 직제 조직도가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이 총괄지원본부 본부장은 맞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었다는 기사가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총괄지원본부랑 별도의 본부고 조직총괄본부라는 게 있었어요. 조직총괄본부 밑에 조직 1부, 2부가 있었는데 조직 1부 밑에 있었다는 기사도 있고 막 기사가 중구난방이에요. 맞아.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면 캠프의 공식 조직도에 없는 조직이었다. 네트워크 본부가. 조직도에 없어요. 네트워크 본부라는 건 없어요? 예. 조직총괄본부 밑에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언론 기사는 그때 다 그렇게 나왔어요. 조직총괄본부엔 네트워크 본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기사를 또 보니까 총괄지원본부 있고 권성동 의원이 뭐 이끌었다고 한 거 보니까 사진 찍은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본부에서 뒤에 이렇게 막 벽에 네트워크 본부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직도에는 없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보수신문에서도 그 걱정은 꽤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입당하기 전에 그동안의 선거운동이나 만약에 이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거기에 관해서 어떤 우려 섞인 기사들이 조금 나오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명태균의 말을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뭐 한 달 정도 빨리 쑥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제 국민의힘에? 보셨습니다만은 명태균 씨가 이제 뭐 자기는 뭐 만난 적 없고 여론조사 보고한 적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행기 티켓도 있고 어제는 이제 숙박 예약한 사실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3월 8일에 숙박도 예약했고 3월 3일에도 예약했고.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에. 그렇죠. 바로 옆은 아니고 네. 역삼동이니까 거리가 역삼동 좀 있지만 호텔에? 하여튼 강남에. 그것도 밤 9시에 숙박 잡으라고 전화 미국성까지 나왔잖아요. 강혜경 씨한테 해서 예약을 하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본인은 뭐 이제 강남하랑 존재 뭐 모른다고 하지만 뭔가 거기 있었다는 것은 만나기 위해서 있었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 사례를 봐도 명태균 씨가 자기가 어쨌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비용 조달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잖아요. 그렇지. 삥 뜯어가지고 네? 그 공천을 원하는. 그렇지. 네. 뭐 사실상 삑 뜯은 거지. 그렇죠. 네. 공천을 원하는 네. 분들에게 자기 말로는 독립 자금을 네.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자리 줄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전형적으로 사실 이제 대선에 들어가는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뭐 실상은 뭐 사기친 것입니다만 결국은 사기친 게 된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별도의 지금 대선과 관련된 무슨 일을 한 것이 된 거잖아요. 뭐 물론 그렇죠. 수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겠습니다만 그 건진법사가 지금 관계됐다는 네트워크 본부가 실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직도 상에 뭐 실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존재한 거잖아요. 건진법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건진법사가 가상의 인물은 아니지 아니 않습니까? 대합 빌딩에 있었던 그렇죠. 사실이 아니, 영상이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기사를 영상이 찾아봤는데 그 건진법사가 그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 건진법사가 그러니까 있었어. 있었네. 건진법사가 숨쉰 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 그러면 건진법사는 뭔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합 빌딩 오기 전에 양재동에 있는 불법적인 뭐 비선 사무실에 있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은 계속돼서 운영되었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건진법사는 그 장소에서도 뭔가를 일을 계속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무실의 운영 비용과 건진법사가 거기서도 공짜로 뭐 일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자기 혼자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천문을 보고 뭐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을 통해서 예. 조직을 굴렸을 거 아닙니까? 예. 비용이 추진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은 어디서 왔느냐?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대해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의심이 된다. 이 비선 사무실이 있는 이유와 건지법사가 거기 있었던 이유와 네트워크 본부가 조직도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지금 맥락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정권이 2022년도에 지방선거 하고 나서 8월 달에 갑자기 건진주의보를 막 내리죠. 동네에 건진이라는 사람을 조심하세요를 막 얘기를 해요. 왜냐? 건진법사가 대선 기간 동안에 뭘 충분히 대가를 못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내가 거기서 그 사람이 삥 뜯으러 다닌다 그렇죠.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네, 뭐가 모자랐는지 이제부터 내가 수금을 하러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뭘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또는 뭐 뒤에서 좀 이렇게 찌라시가 돌아다녔는데 8월 달에 나와가지고는 우리가 건진은 처리했으니 여러분 건진에게 속지 마십시오. 건진 대기업 여러분 건진이 와서 대통령 팔고 다녀도 속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예. 그러면 건진법사는 그 다음부터는 한마디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어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3년 초에 보면 또 건진의 가족이 뭘 사기를 쳤다는 얘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게 비선 사무실과 건진의 조직까지 연관이 되는 무언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영채균 씨와 비슷하게 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여기서도 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이거는 연합뉴스 예. 기사를 잠깐 조금만 더 소개해드리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권영세 의원이 세계일보가 이거 보도하면서 시끄러졌던 거거든요. 네트워크 본부 고문직함을 가지고 있는 전모 씨가 후보 메시지 일정 인사에 관여하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이 파문이 커지고 막 동영상이 공개가 되니까 권영세 의원이 이걸 이제 해명하고 하면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뭐라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얘기를 했냐면은 이 시간부로 소위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한다. 아시다시피 요 다음 대목이 중요한데 네트워크 본부는 윤석열 후보의 정치 입문 무렵부터 함께한 조직으로 해산은 후보의 결단이다. 그러니까 정치 입문 때부터 네트워크 본부를 만들었고 거기에 직함을 전 씨한테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아기가 어느 정도 맞아 근데 들어가. 아기가 그때 맞아 당시 들어가네. 보도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는 예. 고문직은 아니었고 캠퍼 관계 없다고 했는데 캠퍼 안에서 찍혔잖아요. 그렇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했고 저 말이 맞는 게 이제 양재동 사무실이라는 게 존재를 했으니까 이거 수사하면 간단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양재동 서희건설 빌딩까지 나왔습니다. 건물까지 지목이 됐고 이철우 교수님도 거기 맞아. 라고 말씀하실 근데 정도면 이게 이제 제대로 수사하면 불법일 것 같으니까 수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제 당연히 임차련 이거 안 썼고 그 서희건설 오너의 사위가 저희 보니까 그러니까 양재동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 혜택인지 대가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희건설 사위가 그 총리 비서실장 박성근입니다. 박성근 전 검사. 박성근 비서실장이 서희건설 오너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심스러운 대목이긴 하잖아요. 대가성이 아니냐는 아까 그 화랑 남매 동생 같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저희도 더 취재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수사하면 너무 간단하게 나오는 거고 이거는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건 너무 복잡하죠. 당사자들이 다 부인해 버리면 그렇지.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건물 철거해서 없어져도 회계로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공식적인 조직에 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조직을 뒷받침하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거꾸로 말하면 돈을 쫓아가면은 그게 진짜로 그렇죠. 있었는지 근데 없었는지 이제 그러면 네트워크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본부가 있단 뭘 말이에요. 했냐 하면 SNS 대행입니다. 어? 네트워크 본부가 무슨 그냥 일을 했는지가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장해찬이 입을 뻥긋을 못 하는 그러니까 거네. 저는 그 네트워크 본부라는 데 실체가 예. 네트워크 본부의 단톡방 몇 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예.
SNS 대응입니다. 한마디로 여론 대응. 댓글팀이잖아요, 댓글팀. 댓글팀. 대응. 그래. 아니 그럼 지난 3월에 한동훈이 댓글팀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너네도 있고 이쪽도 있고 한동훈도 있고 네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있고 김건희도 있고 이런 걸로 지금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게 존재를 그때부터 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 그 공식 선거 캠프가 한 150개의 단체 카카오톡방을 운영을 했고 예. 그 내역 일부를 저희가 갖고 있어요. 아. 예. 뭐 무슨 얘기를 했나 쭉 지금 보고 있는데 뭐 그래요? 분량이 많아서 예.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지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상대 후보를 막 악마화하는 이미지를 조직적으로 퍼뜨린다는 지시가 캠프 차원에서 내려간다든지 이랬으면 그렇죠. 예. 그건 분량이 어느 정도? 그건 사실은 한 7기가 되나요? 7, 8기가? 네, 그러니까 이걸 단톡방 자체를 그때 당시 다 캡처를 해놓으신 분이 제보자분이 캡처를 다 일일이 하셔가지고 그게 뭐 수만 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거기서 찾는데 저는 의심이 지금 생각하는 캠프 안에서 약간 투트랙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댓글 작업이 어떤 식으로? 그런 의심을 합니다. 투트랙? 그러니까 두 개의 본부. 두 개의 본부. 아까 네트워크 본부와 예. 또 다른 이제 캠프의 또 다른 본부. 그건 직제상에 있는 본부입니다. 그건 직제상에 예. 있는 어떤 조직 본부일 수 있겠죠. 이 두 투트랙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네트워크 본부 거는 조금밖에 없지만 예. 이 다른 본부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본부라는 게 지역이랄지 직능이랄지 뭐 이렇게 맞습니다. 옛날에 선거 방식대로 했던 게 이제 조직본부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있을 거고. 근데 이걸 네트워크 본부라고 이름도 그래서 영어를 썼구나. 네트워크 본부라고 인터넷 본부라고 해야 돼. 왠지 제 느낌으로는 김건희 씨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 잘할 것 같은 아니, 그런 본부. 아니 오빠는 이게 보도가 바보니까. 오빠는 바보니까 내가 다 할게. 아니 보도가 나왔어요. MBC가 네. 그 건진법사가 코바나 콘텐츠 고문으로 활동했다고 하는 보도까지 했어요. 그렇지.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 직함만 줬을 뿐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랑 연결이 되고 그럼 만약에 그 건진법사가 네트워크 본부라고 대학빌딩 9층에다가 뭔가를 만들어서 움직였다고 하면 그러면 아까 SNS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공식 직제에서 잘 안 보이는 방식으로 왜냐면 그전에는 공식 직제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있는 것처럼 마치 권영세 의원이 이제부터 해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꾸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존재가 들켰어.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원래 그렇게 없다고 얘기한 못 거죠. 하잖아요. 그렇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해상도 안 된 것 같은 게 다시 저는- 가면 되죠. 저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양자적으로. 계속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지금 정권 초기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난리 쳤던 게 어떤 변호사였죠. 변호사하고 김건희 팬클럽 만든 변호사도 있죠. 네, 강모 네. 변호사라고 있어요. 강신업. 지금 강신업이 나와요? 등장 안 하잖아. 지금 김건희 팬클럽이 그러면 저게 언제부터 생겼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된 다음부터 생겼나? 그렇게 전면에 부상한 건 그때부터지만 그리고 지금은 왜 이게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아니 일단은 건진법사는 네. 김대남 그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 녹취록에 나옵니다. 예. 그게 보도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제가 녹취록 보니까 건진 라인은 그 2022년 한 8월쯤에 예. 그 사적 채용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적 채용, 뭐 강릉에 뭐 우사장 아들, 황사장 아들 해갖고 사적 채용 너무 많다. 행정관 말하는 거죠. 그런정어도 그렇지. 그렇고 예. 뭐 심지어는 그 무슨 뭐 안재원인가 거기 누나도 뭐 행정요원으로 들어갔다 그러고 극우 유튜버. 예. 그 논란이 일면서 건진법사 라인도 같이 정리가 됐다는 김대남 멘트가 있습니다. 건진은 한 그때쯤 그러니까 초기에 어떻게 보면 연을 끄는 거죠. 그때 한 8월쯤에.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8월 달에 그때. 그때 나와가지고 우리가 건진 때려 잡았습니다. 건진 속지 마세요. 이 얘기할 때 그때죠. 2022년이네. 누가 8월 달에. 2022년 8월. 누가 그랬다고요? 대통령실에서 나와가지고 누가 맞아요. 한지는 대통령실의 관계자라고 나오니까 뭐 보도에는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한 거예요. 와 이게 조합이 딱 이루어지는구나. 이야기를 그때 찌라시에 하다 보니까. 건진이 사칭하고 다니냐. 그렇죠. 찌라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쫙 돌았어. 건진이 돌고 나니까 대통령실에서 대응한 네, 거거든. 뭐라고 나왔냐면 기업의 세무 조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뭐를 갈취하고 뭐 맞다, 이런 맞다. 일들을 하고 다녀가지고 맞다.
그것에 대해서 공직기관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경고를 하고 뭐 이랬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때도 그거에 대해서- 뜨악했거든. 그렇죠. 왜 대통령실에서 저런 거를 얘기를 할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이상하게 대한 생각해요. 대응이었다가 나중에 얘기가 나왔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